카타르에 손꼽히는 석유 재벌가 외동딸이 한국에 간 뒤 4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부호들과의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딸은 권력도 없고 어디 알 수도 없는 반도 국가의 한국 남자에 빠져 있는 딸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딸은 한국 남자와 그것을 한 후 그 매력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남자의 무엇이 딸을 그렇게 매료시켰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자리파예요. 어느 날 오후 아버지께서 은은한 커피향이 깔린 응접실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자리파, 결혼 생각은 해본 적 있니? 아버지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살짝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 배우들의 태도와 배려심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셨는데 한국이라 거긴 부와 권력이 없는 가난한 반도 국가 아니니 그런 나라 사람에게 동경을 품는 게 가문의 체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목소리에 실린 편견에 두려웠습니다. 저는 간절히 손을 모으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저 드라마에서 본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좋아서요. 실제 아직 결혼 상대를 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우리 가문이 지켜온 명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부르심에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가죽으로 된 책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넓은 책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나무 펜꽂이를 두드리며 제 쪽을 보셨는데 눈빛이 반짝하며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앉거라, 자리파. 아버지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뒤 벨벳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아버지께서는 펜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몸을 일으켰어요. 결혼이란 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아버지께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책상 앞에 돌아오시더니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아부다비의 재벌 3세 살리흐 알마지드와 결혼할 것이다. 살리흐 알마지드는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을 이끄는 42살 사업가고 이미 6분의 부인을 두고 있는 인물이란다. 그는 사막 위 화려한 궁전에서 열리는 연회마다 각기 다른 왕비들과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이다. 이 결혼은 사랑을 넘어 가문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란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겨우 한마디만 던졌어요. 아버지 얼굴에 잠깐 부드러움이 스쳤다가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생각할 여지도 없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꼭 모으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는데 저는 카타르도아에 본사를 둔 알사파르 페트롤리움 가문의 외동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0년대에 작은 정유시설 한 곳을 세우며 시작하셨는데 그 후 아버지께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은 걸프 지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와 해외 유전 개발 프로젝트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 사무실에 붙어 다녔고 가문에서는 늘 명예는 우리 노력의 결과라며 저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페트롤리움 가문은 단순히 석유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역 학교와 병원 건립, 청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가문의 힘을 좋은 일에 써야 하고 가문의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살며시 제 방 발코니로 나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 사진을 가득 붙여둔 작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메디컬 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하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속 부드러운 손길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님들, 용감한 주인공들, 서로를 꼭 감싸 안아주는 친구들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밤늦도록 태블릿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내가 언젠가 저런 친절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상상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른 길을 꿈꿀 용기를 냈어요. 서울 거리를 걷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한강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했죠. 한국의 의사들이 작은 로봇을 이용해 환자들의 숨을 도울 때 저는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고 싶었고 평소에 뷰티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서울의 뷰티 전문가들이 레이저와 스킨 부스터로 피부를 관리하는 모습도 직접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메디컬 세미나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서울에서 국제 메디컬 앤드 뷰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신청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아버지께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어요. 자리파 하고 부르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벨벳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꺼냈어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시며 기다리셨죠. 목이 말라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한 학기 동안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결혼 전 콤플렉스인 코도 성형도 하고 싶고 또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메디컬 앤 뷰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3D 코성형 시뮬레이션을 배우고 실제 수술도 받아보며 재생의학과 안티에이징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잠시 서재 안이 고요해졌어요. 밖창문 너머로는 산들바람이 붉은 복숭아꽃잎을 살포시 날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희망이 심장 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 무거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단 4개월 이내에 돌아와야 한다. 제때 돌아올 것을 약속하거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일어서려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낮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널 믿는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확신했고 저는 바로 티켓을 끊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 강의를 마친 뒤 노트북을 덮으면서 배가 고파졌어요. 머릿속에는 재생의학, 안티에이징, 3D 시뮬레이션 같은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는데 한숨 돌리기 위해 조용한 카페를 찾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가로등 아래로 반짝이는 빛들이 길바닥에 둥글게 맺혀 있었어요. 한글 간판이 반짝이는 골목을 걷다가 나무 간판이 달린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과 고소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몇몇 학생이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창가 구석에 앉아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 글자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어서 오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리스타 이름표에는 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음료와 간식을 드릴까요? 하고 묻기에 저는 살짝 웃으며 제가 좀 가벼운 메뉴를 원하는데 할랄로 준비된 게 있나요? 고 물었어요. 지호 씨는 네, 흑임자 스콘과 흑임자 라떼가 모두 무알코올 무돼지고기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라떼 한 잔과 스콘 하나 주세요. 지호 씨가 음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카페 구석의 잔잔한 재즈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드르륵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잔잔한 멜로디가 어우러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호 씨가 거품이 예쁘게 올라간 라떼와 고소한 향이 나는 스콘을 가져다 주셨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크리미하면서도 적당히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스콘은 부드럽게 부서지면서 고소함이 입술에 감돌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할랄 음식 다들 잘 모르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지호 씨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의료 뷰티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나 봐요.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을 걸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기대되면서도 떨려요. 라고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호 씨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해주세요. 클리닉이나 한국어 표현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제안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지호 씨와 함께하는 K-뷰티 투어를 다니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아침 카페에서 만나면 두근거리는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서울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우리는 강남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반짝이는 한글 간판들을 보며 뷰티존으로 향했어요. 처음 간 곳은 유리벽에 반짝이는 은빛 문이 달린 세련된 클리닉이었어요. 친절한 간호사님이 저를 3D 코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화면에 디지털 코 모델이 나타났죠. 의사 선생님께서 스타일러스로 작은 점을 옮겨가며 여기를 조금만 수정하면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제 얼굴 같으면서도 더 예뻐 보이네요 하고 속삭였어요. 레이저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 소리를 내는 방들을 스치듯 지나치다가 한 방에 들어가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모델의 볼에 작고 부드러운 레이저 빔을 비추고 계셨어요. 빨간 점이 피부 위를 살포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겠구나.
끝나면 피부결이 정말 부드러워지겠지 하고 상상했어요. 이어서 지호 씨와 저는 스킨 부스터 시술도 보러 갔어요. 그 방은 은은한 꽃향기가 맴돌았는데 간호사님이 작은 바이알에 투명한 젤을 섞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는 바늘로 젤을 피부 아래에 놓아주시면서 얼굴을 더 생기 있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라고 다정히 설명해 주셨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용어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지호 씨와 카페로 돌아갔는데 하루하루 배움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로 돌아오면서 저녁 노을 아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찼죠. 저는 속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는 날이 기다려진다 하고 속삭였는데 그 순간 이미 이 멋진 도시에서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한 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수술날 아침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아직 새벽이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부드러운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파랗게 물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운을 꽉 잡고 간호사님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 다다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좁은 수술대 위에 누우니 간호사님께서 따뜻한 담요로 제 다리를 감싸주셨고 손이 축축해진 걸 느껴서 저는 눈을 감고 10까지 천천히 셌습니다. 잠시 후 밝은 눈빛의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자리파 씨, 잘 치료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얕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더라고요. 간호사님께서 마스크를 얼굴에 살포시 내려주시고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면서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잠들기 전 제 마지막 생각은 믿고 맡겨야 해요였어요. 눈을 뜨니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리파 씨, 들리시나요? 하고 부르시는 소리에 눈을 깜빡였죠. 고개를 들자 지호 씨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차분한 눈빛이었고 깨끗한 마스크를 쓴 채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쟁반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는 작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지호 씨가 하나씩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첫 그릇에는 할랄 육수로 끓인 달걀채 수프가 담겨 있었어요. 제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수프를 올려놓고 또 다른 뚜껑을 열어보니 부드러운 밥과 야들야들한 고기, 그리고 쪄낸 야채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원한 물수건을 제 이마 위에 살짝 올려주셨어요. 지호 씨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배고플까봐 가져왔어요. 수프 조금 드셔보세요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정함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수프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지호 씨께서 아프진 않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으셔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 감사하단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도 아닌데 투어부터 간호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수술 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벽은 부드러운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살며시 방 안을 비추는데 어제와는 다른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재생의학 안티에이징 세미나 날이었거든요. 간호사님이 휠체어로 저를 옮겨주실 때쯤 지호 씨가 들어왔어요.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며 오늘도 모험 준비됐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바닥에는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며 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연구동으로 가는 길.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세미나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에 빼곡히 놓인 의자들과 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사분들과 학생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앞줄다리에 자리를 잡고 지호 씨도 옆에 앉아 팔걸이에 손을 올려 살포시 잡아주셨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첫 번째 발표자는 줄기세포가 피부 근육 내 조직처럼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미경으로 본 작은 세포들이 반짝이는 영상이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는데 저는 앞으로 몸속에서 일어날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네요. 하고 속삭였더니 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신기하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음으로는 고압산소 치료 챔버 시범이 이어졌어요.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투명한 원통 속에 누워 순수 산소를 들이마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작은 모형 튜브를 굴려보며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산소 덕분에 치유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연구자분께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 치료들이 일반인에게 보편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자분은 미소 지으며 열심히 연구 중이라 앞으로 내년쯤 있으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용어와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지호 씨가 휠체어를 밀고 카페로 돌아가는 길. 매 순간 배움이 기대 이상으로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한강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는데 물결이 반짝이며 마치 흩어진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시원한 바람에 풀냄새가 실려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은은하게 귓속을 간지렸죠.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 때문에 가슴이 무거웠는데 발걸음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리파 씨, 뒤에서 지호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돌아서자 지호 씨가 두 개의 우산을 들고 서 계셨어요. 하나는 단색 흰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 물결 무늬였죠. 춥죠? 하시며 흰 우산을 내밀어 두셨는데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몇몇 지나갔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흙길을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첫 빗방울이 뺨에 닿자 강물의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저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지호 씨를 바라봤어요. 지호 씨,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약혼자가 있어요. 지호 씨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물으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카타르 왕실이 정해준 분과 약혼했어요. 곧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지호 씨 얼굴에 잠깐 배신감과 아쉬움이 스쳤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자리파 씨를 돌봐도 될까요?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호 씨께서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셨고 그 순간 나무짚에 맺힌 빗방울이 반짝이며 우리의 약속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강 야경 아래 저는 혼자인 게 아니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출국 전날이 다가올수록 매일 아침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있던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뜨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 음성이 낮고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리파, 당장 돌아와라. 내 결혼은 미룰 수 없다.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배운 것도 많고 제 마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가문에서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냉기를 퍼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버지, 제가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라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지호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 앞에 앉은 지호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말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께서 즉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호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저는 자리파 씨 곁에 있을게요. 라고 다정히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선택이란 결국 제 삶을 사는 일이었고 그 길이 두렵더라도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호 씨의 따뜻한 격려가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고 저는 단호하게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내 길을 선택할 거야. 저는 몇 주 뒤 지호 씨가 도하러 간다고 말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방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걱정이 함께 가슴 속에서 뛰었거든요. 그가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지호 씨를 꼭 안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비행기가 산과 바다를 넘어서 날아갈 때 지호 씨는 나중에 말해주셨는데 도하에 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담요처럼 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사막의 열기가 셔츠에 달라붙게 만들었는데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고요. 지호 씨가 저희 가족 저택 대문에 도착했을 때 크림색 석조 벽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묵묵히 지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택 안쪽 홀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시원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호 씨는 가족 초상화가 빽빽이 걸린 그랜드 홀에서 무릎을 꿇고 상자를 양손에 올려놓았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회장님, 저는 한국에서 온 지호라고 합니다. 자리파 씨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해요. 사흘 동안 지호 씨는 저택에 머무르면서 매일 새벽 예배 전에 일어나 코란 첫 장을 완벽히 외웠다고 합니다. 낮에는 오른손으로 아라비아 커피를 천천히 정확한 각도로 따라내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석유 플랜트를 둘러보며 기계 하나하나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업적 플랜까지 설명하는 등 수많은 테스트와 많은 사업적 제안서까지 제안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에서야 아버지께서 마침내 지호 씨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에 놀랬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지만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저는 멀리서도 안도와 기쁨이 가슴 가득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카페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목을 만졌어요. 지호 씨가 도하에 떠난 지 5날이 지났거든요. 매일 아침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첫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 예배에서 꾸란의 첫 장을 완벽히 암송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웠을 지호 씨를 떠올렸어요. 이튿날에는 아랍 커피와 차를 오른손으로 정확한 각도로 천천히 따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따스한 커피 향과 그의 신중한 손놀림을 상상했어요. 사흘째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석유 플랜트를 견학하며 기계 하나하나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이 떴어요. 저는 커다란 기계 소리가 메아리치는 플랜트 한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지호 씨를 떠올리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넷째 날 밤이 되자 제 폰 화면에는 길고 진지한 문장이 떴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도에도 참여했고 아버지께 도하 서울 헬스케어 뷰티 브릿지 계획서 70페이지 분량을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리도록 두근거렸어요. 제가 지호 씨가 계획서를 들고 당당히 발표하는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온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제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축 처졌어요. 한동안 숨을 못 쉬는 것 같았는데 곧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눈가에 뜨거운 기쁨이 맺혔죠. 전해진 소식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호 씨가 보여준 존경과 용기가 마침내 제 가족의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벽난로처럼 따뜻해진 가슴을 쓰다듬으며 우리의 미래가 이제야 시작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던 2번의 결혼식을 거치며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진 걸 느꼈어요. 먼저 서울에서 열린 결혼식이었는데요. 저는 벚꽃 자수가 수놓인 연분홍빛 참복을 입었어요. 찰랑거리는 실크가 제 움직임마다 살며시 흔들렸죠. 지호 씨는 은은한 은색 문양이 박힌 짙은 남색 예복을 입고 계셨는데 멀리서도 듬직해 보였어요. 서울 결혼식은 작은 궁궐 뒤뜰 정원에서 진행됐어요. 튤립과 진달래, 목련이 활짝 피어 있어서 향긋한 봄 내음이 가득했죠. 친구들과 교수님, 카페 손님들까지 모두 하얀 천막 아래 모여 축하를 해주셨어요. 제가 꽃잎이 깔린 길을 걸어가자 지호 씨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함께 절을 했는데 평소 엄격하신 아버지께서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심장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피로연 장소로 옮겨가자 반짝이는 등불 아래 저마다 한국 전통 떡과 달콤한 약식을 맛보며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친구들이 준비한 단단한 K-팝 댄스도 함께 따라 추며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2주 뒤에는 도하에서 2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백사장 같은 붉은 카펫 위에 금빛 장식이 화려한 비슈트를 입고 섰을 때 저는 하얀 비슈트를 두른 채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사막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날 저는 지호 씨 앞에서 차분히 서약을 낭독했어요. 지호 씨 목소리는 바람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했죠. 아버지께서는 왕실 전통에 따라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답니다. 이어진 연회에서는 향신료 향이 가득한 양고기 요리와 달콤한 루까이 맛 디저트를 나눠 먹으며 두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별이 쏟아진 밤하늘을 보며 저는 손을 꼭 잡은 지호 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순간이 가능했어요라고 속삭였어요. 지호 씨는 살며시 웃으며 우리 함께라서 완벽했어요라고 답해 주셨죠. 2번의 축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지호 씨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에너지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가득했죠. 고급 펜트하우스 대신 홍대거리에 있는 아늑한 건물을 선택했어요. 벽에는 알록달록한 스트리트 아트가 있고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가게 앞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고 저희 이름을 심플한 글씨로 적었어요. 코리아 카타르 헬스케어 앤드 뷰티 브릿지라고요. 첫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햇살이 그래피티 벽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문잠금을 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간이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부드러운 흰 벽과 구석구석 놓인 초록 식물이 기분을 편안하게 해줬죠. 최신 스킨케어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의료 기계와 세럼병들이 차례로 늘어서 있었어요. 작은 대기 공간에는 편안한 의자와 한국어 아랍어 영어 잡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첫날 준비됐나요? 하시는데 제 심장이 콩닥콩닥했어요. 둘이서 함께 조명을 켜고 밝지만 눈이 편하도록 조절했어요. 이어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는데 1시간 뒤 첫 손님이 오기로 했더라고요. 점심쯤 되자 저희 10명 팀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국 피부과 선생님이 카타르 손님에게 레이저 시술 과정을 조용히 설명하셨고 뷰티 테크니션은 다른 손님 얼굴에 부드러운 마스크를 발라주셨어요. 저는 3D 코 시뮬레이션 기계를 사용해 현지 학생에게 화면으로 코 모양을 보여주었죠. 디지털 화면이 어떻게 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지 설명했죠. 몇 주가 지나자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도하의 의료그룹과 80억 원 규모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날 밤 홍대 네온사인 아래에서 팀원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은 300억 원을 돌파했고 한국과 카타르 출신 직원 40명을 채용했어요. 매일 환한 얼굴로 나가는 고객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함께 해냈구나 하고 지호 씨와 창가에 서서 속삭였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용기가 만든 다리였죠. 저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세심한 지호 씨에게 너무 고맙고 어느 북이 영화보다도 가슴 따스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기와 열정이 고집불통인 저희 아버지 마음까지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선택에 대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 여성들이 아마 저처럼 한국 남자와 연애 후 그 매력에 빠져 바로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스함과 친절함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남자의 열정과 패기로 얻어낸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동아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